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이런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 작가입니다. 최근에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해킹을 당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5월 15일에 코인베이스가 자기네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은요. 회사 내부의 고객 지원 부서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고객 정보를 외부 해커한테 넘겼다는 건데요.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해커가 2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파운더, 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커가 2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달라고 협박을 했는데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이놈들한테 현상금을 걸겠다. 그리고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한테 100%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정보가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코인베이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중인증 코드, 개인키 이 등등 고객 코인을 곧바로 털어갈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분증 사본, 계좌 잔액, 미국에서 주민번호처럼 쓰이는 사회보장번호 7자리 중에서 4자리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 몇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느냐 이 부분에서는 월간 거래 이용자의 1%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월간 거래 이용자의 1% 미만 그러면 대략 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요. 단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해커가 코인베이스 시스템을 뚫어서 정보를 털어간 게 아니고요.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 몇 명, 정확히는 해외에 있는 이 고객 정보 관리 인원 몇 명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고객 정보를 복사해서 주라.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회사 측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로 고객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도 같은 나라에 외주를 주는데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객 지원 팀에 있는 사람들 몇 명, 그 몇 명이 해커한테 돈을 받고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넘긴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외에 있는 고객 지원 에이전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고객 지원 에이전트들 일부가 돈을 받고 고객 정보를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털린 정보에는 코인베이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중인증 코드 등등 고객 코인을 곧바로 털어갈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분증 사본, 계좌 잔액, 미국에서 주민번호처럼 쓰이는 사회보장번호 7자리 중 4자리 이런 정보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유출된 정보로 해커들이 또 뭘 했냐면 정보가 유출된 코인베이스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고객님이시죠? 여기 코인베이스인데요. 고객님 계좌에 무슨 코인 얼마 갖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좌가 잠겼는데 이걸 풀려면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나 이메일, 전화번호, 문자 이런 걸로 마치 코인베이스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서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우리가 첨부한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코인베이스 계좌를 털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털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 계속해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모든 코인 거래소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인 거래소 측에다가 고객 신원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그래서 거래소 측은 고객 정보를 싹 다 모아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자주 털립니다. 그걸 털어간 놈들은 그걸로 사람들한테 접촉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요. 고객 신원 확인을 영어로 KYC라고 하죠. Know Your Customer, Know Your Client 이런 의미인데 정부가 이걸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거래를 검열하고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세탁, 탈세, 불법 송금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고객 정보를 싹 다 모아서 보관하게 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사건이 터지죠. 한국에서 문재인 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앞장서서 도입을 했고 윤석열 때도 계속 유지를 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게 트래블 룰이란 건데요. 이게 단순화하자면 아주 강력한 고객 신원 확인, 거래 검열 추적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KYC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이 정부가 주장하는 사용자 보호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자 통제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사용자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아서 해커가 털어가기 딱 좋은 꿀통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해킹 사건을 발표하기 3일 전인 12일에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 S&P 500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자, 이게 암호화폐 산업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진입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해킹 사건을 발표하면서 7, 8% 하락을 하기는 했었는데 회사 측의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뚫려서 거래소 지갑에 있는 고객 코인을 털어간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고요. 이번처럼 고객 정보가 털리는 사건도 이어져 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실 겁니다. 정보가 털리는 거는 이건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가 안 되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비밀번호 잘 관리하고 이중 인증 잘 관리하고 수상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거기 있는 링크 이런 거 누르지 않고 이런 정도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내 비트코인을 지키는 건데요. 거래소에 두고 있다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털리면 그때는 거래소만 쳐다봐야 됩니다. 거래소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피해당한 걸 다 보상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파산해서 망해버리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죠. 개인 지갑에 옮겨서 잘 보관하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도 내 비트코인은 안전합니다. 암호 문구만 잘 관리하면 누구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거래소는 편리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사건을 보면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중앙화되면 해킹당한다. 그리고 고객 신원 확인 KYC 이거는 사용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위험에 노출시킨다. 거래소는 내 비트코인을 지켜줄 수 없다. 거래소에 맡긴 비트코인은 완벽한 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